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나영 씨도. 네. 네, 그다음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노래. 굉장히 기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취준생입니다. 처음 대학 전공은 아무 생각 없이 패션 디자인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전공과는 무관한 일들을 정처 없이 하다가 이제는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걸 알게 되어 시작하게 되고 그 중에 웹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웹 디자인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거창한 이유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미술을 아주 잠깐 배웠고 어릴 때부터 미술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3-4가지 진로 중 웹 디자인이 들어가서 뭔지도 모르고 선택했죠. 그렇다고 제가 디자인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그나마 잘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거, 미술 관련? 하지만 저에게 디자인이란 너무 힘든 분야입니다. 창작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배우는 과정 중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도 배운 지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HTML, CSS를 배우고 JS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부분에서는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초 정도만 배운 정도로는 퍼블리셔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것도 성급한 선택이겠죠. 한 사이트를 보고 메인 페이지만 혼자서 HTML, CSS로 똑같이 만들어내고 5% 정도는 선생님을 도움받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적어도 3-4달 뒤엔 취업을 해야 되는데 디자이너로서 제가 취업을 한다면 정확히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과연 디자인 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렵지만 흥미를 느끼는 퍼블리셔로 진로를 정하고 가도 되는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사실 배우는 곳에서도 제가 가장 실력이 딸려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디자인이나 코딩 쪽으로 저의 실력을 가늠 못해 자세히는 조언해 주지 못하더라도 디자인 50, 코딩 50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디자인 20, 코딩 80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디자인 80, 코딩 20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등등 예시를 들어서라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많이 길었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비전공이다. 그리고 현재 NCS 국비과정 6개월짜리 진행 중이고 디자이너를 희망을 하고 있지만 너무 창작의 고통이 있어가지고 힘들다. 그리고 현재 약간의 선생님의 도움 받고 있지만 퍼블이 이게 취업이 가능할지 그리고 디자이너가 취업하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내가 과연 지금 이런 상황인데 디자인 또 진로가 맞을지 그러니까 디자인 퍼블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 퍼블을 2가지를 봤을 때 퍼블을 좀 더 뛰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고 디자이너가 만약 좀 더 뛰어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 상황들을 좀 알고 싶은 것 같아요. 우선은 같은 나이에 시작을 하셨던 나영 씨가 네. 저는 네. 만약에 제 상황이라면 네. 제가 디자인 창작의 고통을 네. 너무 고통스럽게 여겨서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고통스럽지. 그쵸. 창작이 너무 힘들고 퍼블이 적성에 맞는다면 퍼블을 먼저 배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퍼블을 하면서도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디자인이 꼭 정답이 아니어서 퍼블과 상의를 한 후에 디자인이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UI보다는 팀장이 없는 경우에 디자인 팀장이 없는 경우에 이거를 클릭하고 저거를 클릭하는 것보다 UI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코딩을 먼저 보여드려도 그분은 전혀 내 디자인에 감히 반발을 해?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편의성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이거는 뭐 디자이너분의 성향에 따라겠지만 그래서 퍼블이 아예 디자인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창작의 고통은 없어도 같은 생각을 해도 되는 거라 퍼블과 디자인을 웹디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퍼블 쪽에 가는 것도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렇죠. 크게 창작의 고통은 덜어낼 수는 있긴 하지만 네. 퍼블이 아예 디자인이 없다고 생각은 안 드니까 확실히 센스 같은 거 확실히 필요하긴 하죠. 재현 씨는 어때요? 저는 쇼핑용 경력 이제 7-8년 사이에 1년 정도 그 웹 에이전시 디자이너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창작의 고통 어떤 거 얘기하시는 알 것 같은데 저는 근데 한 번도 사수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알겠는데 사실 그거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어요 요즘에는. 근데 그 해결 방법은 디자인에 대한 이제 그 창작의 고통은 시간이 해결해줘요.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디자인 패턴 이게 그 데이터가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 가면은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학원 다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그렇게 창작의 고통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포기하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근데 이 문제는 NCS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두 분 다 경험했겠지만 디자인을 제대로 안 알려주잖아요. 툴만 알려주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웹 디자인 과정은 없어요? NCS로는 없어요. 아, 100% 디자이너가 6개월 동안 배치되지 않잖아요. 크게 중요한가요 디자인이? 저는 오히려 더 이제 어디예요? 디자인이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지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편집. 무슨 라이브에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디자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좀 더 가볍게 근데 아니, 그거는 가벼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오래 했잖아. 네. 본인이 그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고 그치,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완전 장난 아니었어요. 전 포토샵 진짜 일주일 하는데 똥손이야. 포토샵 일주일 하는데 그렇게 괴로웠다니까요. 남들이 센스 없는 사람은 쉽게 할 수 있는 거 센스래 센스가 없다뇨. 감각이 없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이 디자인이 쉬운 일이 아니야. 네. 이게 처음에 프로그램 배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아는 게 디자이너의 이제 영역인데 네. 그 영역을 뛰어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 생각을 여기다 그린다는 게 손으로는 그릴 수 있죠. 근데 웹상으로 그린다는 거는 아예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엄청난 창작의 고통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디자인만 방영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디자인이 혼자 독고다이로 하면 폰트 막 그냥 일반 텍스트 폰트가 막 20픽셀 이렇게 해버려요. 그렇죠. 엄청 투박해진다고. 해상도 개념이 없어서 막 DPI 300으로 놓고 막 작업한다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다듬어줄 사람이 없으면 취업조차 시도하기도 힘든 거지.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난 예쁘게 꾸밀 줄만 아는 거지. 눈만 높아져 있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뭔가 디자인에 대한 걸 배워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NCS에서는 그런 게 없죠, 아예. 그쵸. 그리고 센스나 뭐 디자인적인 감각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절대 아니죠. 가르쳐줘요. 그래요? 네. 그걸 어떻게 가르치지? 훈련이죠. 디자인도 계속 보는 규칙이 거? 있어요. 이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틀이 나온다고. 규칙은 그냥 있어요. 안 봐도 디자인에 내가. 대한. 그 틀을 알고 계셔서 그렇구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휘황찬란해져가지고 자기만의 스타일의 디자인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정형화가 돼서 디자인 자체가 플랫하고 막 그리고 원페이지 디자인이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개념이 비슷해져서 좀 형상화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안 알려주면 또 모르거든. 그러니까요. 알려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쵸. 디자인이네요. 초반에. 아 그렇다고 제가 디자인을 잘한다는 얘기 그런 건 아닌데 디자인 쪽에 오래 종사를 하셔서 네, 그냥 그게 크게 문제가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해봐서 그래 해봐서. 디자인 같은 경우 포프 같은 거 만들 때도 보통 이제 사이트 두세 개를 이제 짬뽕 시켜서 디자인을 그렇게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뭐 때로는 굉장히 유니크하고 이런 거를 원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지 않나요? 그거는 위로 그거는- 사수로 넘어가던가 네. 위에 사람이 해야죠. 제가 할 일은 아니죠.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신입이 할 일은 아니죠. 신입이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신입이 시안 잡지는 않아요. 물론 진짜 저렴한 사이트는 시안 잡겠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통 그냥 보통 디자인, 그냥 보통의 그 기준, 그 기준 찾기가 힘들긴 한데 네. 그 기준점을 이제 그냥 쉬운 그 기준점 먼저 찾으셔서 거기만 맞추는 거에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높은 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뭐 얘기해 보니까 그 메인 페이지는 HTML하고 CSS하고 똑같이 만드실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것만으로도 저도 솔직히 이거 읽고 나서 느낀 거는 디자인은 욕심이고 현실은 퍼블리싱이고다라고 느꼈거든요. 솔직히. 네. 왜냐하면 선생님 도움이 5%밖에 못 받으니까 5%밖에 안 받잖아요. 그쵸. 저는 그때 만들 때 한 30%? 그래도 50%는 제가 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기억 안 나나?
그리고 너무 많은 학생들이 포토샵 있었죠. 관련된 교육도 되게 많잖아요. 뭐 인터넷 강의도 많고 책도 포토샵 많고. 중이 아니라 이거는 퀄리티이기 때문에 퀄리티? 툴 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툴 아니라서. 하나를 찾는 거는 쉽지만 제가 예쁘게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근데 이거는 진짜 답이 없어요. 시간을 그만큼 포토샵에 쏟았냐 안 쏟았냐에 따라 차이인 아니 거지. 포토샵 못 따라도 돼요. 사각형만 만들 줄 알아도 예쁘게 그러니까 그 만들 수 있고. 디자인을 이제 감각. 작업을 그치. 디자인 내가 얼만큼 고민을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딱히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말해서. 일은 아니지만 제 포폴 만들 때 쌤이 알려준 사이트가 한 3-4개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 거 정말 정말 많이 봤어요. 제 분석 많이 해야 취향을 돼. 그렇죠. 제 취향을 찾고 벤치마킹 많이 싶어서 하고. 그 한 단락 한 단락을 캡처해서 이어 붙이는데 제 취향이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어 붙여놨는데 이상한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이거 빼서 다시 찾고 이런 원래 무에서 유를 만들진 않아요. 디자인 자체가 유에서 유지. 창작 디자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창작 어떤 디자인하면 잘 사람들 못해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기관 경력자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하지만 웬만한 경력 쌓기 전에는 100% 창작은 힘들어요. 다 어디서 본 것 같고 막 이런 거지. 아무튼 이 사연의 주인공분은 허블 쪽으로 밀고 나가시면 미래를 위해서 나중에 연봉도 더 세질 거고 조금 더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디자인이나 창작은 물론 끝이 없지만 퍼블로 일을 하시다가 지루해지시면 이제 프론트까지 지루해진다고요? 지루하지 지루해질 않으시겠지만 틈이 없이. 그러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아서 제가 디자인을 안 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이 굉장히 많아요. 쭉쭉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여서 결론이 뭐죠? 그래서 그냥 퍼블 하시는 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약간 퍼블 쪽을 좀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그 5%가 좀 저는 계속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렇게 조금 도움을 받으신다면 도움을 조금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더 능력이 높다. 있으신 분이니까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쵸. 네, 잘하는 걸 하셔야 돼요. 하고 싶은 거는 취미로 해도 되지만 아니면 서브로 두던가 그게 좀 나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하고 전화를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그 현재 디자인을 배우시는데 디자인을 할지 뭐 해야 될지 창작 고통에 대한 거 그리고 취업하면서 하는 일 어떻게 신입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런 걸 좀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외 다른 사연이 몇 개가 더 있었어요. 그 얘기도 좀 얘기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통화 되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통화 괜찮으세요? 지금 막, 도착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제가 괜찮아. 성급하게 전화드렸네. 아니야. 괜찮아. 우선은 여기 게스트 두 분이 같이 듣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해 보실 수 스피커폰이야? 아니요. 지금 되게 라디오 방송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달라지시는데? 여자 목소리 들으시고 나서? 아니야. 네.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예. 네. 지금 라이브 저는- 방송 중이에요. 예. 존댓말을 해야 하나요? 편한 대로 하세요. 예. 존댓말로 하겠습니다. 예. 그 우선은 뭐냐면 현재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네. 요즘 학원은 디자인이랑 퍼블리싱 같이 알려줘요. 근데 사실 디자인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포토샵 일러스트 알려주고 그게 끝이에요. 대부분. 툴만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알아서 만들어봐라.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디자인에 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무지한 상태에서 되게 창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너무 힘들다. 지금 과정 중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원래 디자인이 창작의 고통을 함께 해야 하는 직종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툴에 의존하다 보니까 뭐 이론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게 좀 고민이고. 원래 그런 거지. 네? 그럼 아니, 원래 그런 거라고. 고통을 계속 겪으시라?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경우에 좀
선배로서. 너무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지 지금은. 네. 일단은 그림을 그리려면 네. 뭐 물감의 속성도 알아야 하고 네. 그 특성도 알아야 하듯이 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이걸 활용해서 어떤 창작물을 만들려면 네. 최소한 내가 쓰려고 하는 도구에 대한 걸 파악을 해야 하는데 네. 일정 부분 도구에 대한 탐구는 필요하고 그 이후에 창작에 대한 고통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이 감내를 해야 하는 거니까 학원에서 디자인 툴을 배우는데 본인이 디자인 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서 지겹다 이게 아니라면 네. 툴을 일정 부분은 습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근데 툴만으로는 디자인 퀄리티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퀄리티를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럼 툴부터 익숙해져라? 그렇지. 그러면 지금 디자인 퀄리티를 따지려면 네. 최소한 네. 학원을 졸업을 하고 네. 3년차 정도쯤 되어야 실질적으로 이제 퀄리티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될 텐데 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작업한 것들 아니면 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네. 사수가 작업을 하던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시다 작업을 할 텐데 네. 창작의 고통을 벌써 논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포폴이 있어야 되잖아요.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려면. 그렇죠. 우선 툴에 의존적이고 창작에 갈 길이 멀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지 형님 같은 뽑으시겠어요? 어느 정도 신입을 뽑는다면. 내가 신입을 뽑는 기준은 네. 사실 포트폴리오에는 큰 기대를 안 하죠. 네. 신입을 뽑는데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거고 네. 정말 생초보를 뽑는다고 하면 네. 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열정, 뭐 마인드 이런 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네. 만약에 이제 한 1년 차, 2년 차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네. 사실 디자이너가 포트폴리오를 내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시킨 것들이 위주가 될 거고 그쵸. 이제 거기에서 본인이 작업한 전체 공정률, 그러니까 전체 작업물 중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참여를 해서 본인이 직접 작업한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이 회사에다 어필을 해야 하고, 뭐 아직 그렇구나. 사실 3년차 네. 이하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인성, 열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뭐 회사에서 시킨 것 이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작업했었던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뭐 창작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변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나 아니면 삼성에서 어떤 프로모션 이벤트를 했을 때 나라면 이렇게 안 하고 이런 디자인 시안으로 했겠다라는 식의 어떤 나만의 해석으로 해서 리뷰하는 그런 것들이 작업하기도 사실 접근하기도 쉽고 회사에다 어필하기에도 쉽겠죠. 이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이런 주제로 작업을 한 거다라는 식으로.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어떤 프로젝트를 리딩을 하는 역할에서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아닐 테니까 그런 것들을 따로 준비를 시간 나는 대로 해서 이직을 할 때 어필을 하면 좀 더 반응이 좋겠죠. 네. 그리고 이분이 디퍼블도 좀 고려하고 있어요. 디자인이랑 컵을 같이 하는 거. 디자인하고 퍼블을 같이 하는 거는 저희 기준에서는 네. 별로입니다. 네. 이유가 뭔가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쉽게 납득을 하시나요? 답안지를 아니, 나는 쉽게 납득을 하실 거라면 왜 질문을? 저도 늘 그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의 입장은 어떤가 네, 물어본 거죠.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근데 요즘에 에이전시들 뽑거나 하면 디퍼블 많이 뽑기도 하잖아요. 다른 에이전시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뽑기는 하지만 네. 회사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걸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악을 하던가 네.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지거나 이래서 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디자이너, 그러니까 퍼블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난 디자인하고 퍼블도 할 수 있어가 네. 무기가 되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프리랜서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회사에서 오더를 받아갖고 일을 수행을 하는 네. 입장이라면 오히려 그게 무기가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디자인도 늘지 않고 퍼블리싱도 늘지 않는 걸 본인이 느낄 때가 와요. 그러면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죠.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하느냐.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개발자로 시작을 했다가 디자이너로 전향을 한 케이스다 보니까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좀 짧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닙니다. 계좌번호는 카톡으로 제가. 예, 주세요. 서로 계좌번호 교환하죠. 예. 아무튼 그래요. 한번 알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네. 예, 언제든지 네. 좋습니다. 네, 놀러 가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예. 네. 근데 들으세요. 대표 입장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궁금하긴 했어요. 그렇죠. 대표님들이랑 이렇게 대화해 볼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님과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고. 그렇죠. 제가 이런 질문을 제가 뭐가 부족하다면 지원을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라는 그러면, 질문을 할 수가 없죠. 자기 대표들 그런 말 하면 너 무슨 일인데? 뭐 하려고? 너 뭔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게 좀 더 좋은 것 네. 같긴 하네. 나중에 이런 컨셉을 좀 한 번 더 만들어야겠네. 대표님과의 자리를 해가지고.